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으로 얼마 전에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작자의 미친 짓거리로 인해 결혼 생활도 파탄나고 말았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잘생긴 외모 탓에 콧대 높던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매일같이 빌고 있지만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여보, 옆집에 좀 따져보자. 층간소음이 아니라 벽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나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배려를 안 해줘?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 원래 교양 없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한 번에 못 알아듣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스크림이며 반찬이며 갖다 주면서 그렇게 사정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대? 그냥 부부 금슬이 좋은가 보다 하고 참아보는 건 어떨까? 아니, 꼭 잘 마당에 나는 소리만이 아니라도 옆집에서 뭘 하는지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 무슨 음악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번에 보니까 무슨 댄스 강사한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래층 집에서도 항해 많이 하나 봐. 그래도 옆집 여자랑 얘기 좀 해봤나 봐? 댄스 강사라는 건 또 어떻게 들었대? 그냥 몸매에 군살이 별로 없으시다면서 칭찬 좀 해주면서 좋게 좋게 말하다 보니 듣게 됐어. 정신 차려 정준함 씨. 당신 내 남편이고 유부남이야. 누가 아니래? 난 그냥 단지 어려운 얘기하기 전에 도입부로다가 이런저런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기센 여자는 딱히 내 취향도 아니고. 언제는 내가 할 말 잘하고 당차서 좋다더니 같은 맥락으로 그 여자도 좋아한다거나? 무슨 큰일 날 소리야. 남편도 있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로 들린다? 당신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찌됐건 내가 오늘 잘 말해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해본다기에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만약 이대로도 계속 효과 없고 자꾸 나 일이며 일상에 지장받으면 폭발할 거야.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있으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아빠가 집 장만해준다고 할 때 덥석 받을 걸 그랬어. 어허, 내가 당신한테 분명 말했지? 장인, 장모 도움받는 건 회사에 취직시켜준 걸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서 더 받으면 욕심이니까 괜히 더 바라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정도 그릇이 됐다 싶으면 알아서 더 주시겠지? 우리 남편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잘생겼네? 누구 남편이야? 아마 당신 남편? 제 부모님은 고아이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외모부터 성격까지 제 취향이던 남편이라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군요.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고집을 부려서 마침내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지만 옆집의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죠. 여보, 내가 옆집에 오늘 따지러 갔더니 옆집 남자가 나오더라고. 뭐? 내가 따진다니까 왜 당신이 나서. 아니, 아내 쪽은 친구 만나러 놀러 갔다는데 영화 보는지 TV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당신이 아내 쪽하고는 얘기했어도 남편분하고는 얘기 별로 안 해봤을 거 아냐. 괜히 당신 심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내가 감당하면 된단 말이야. 당신도 회사 생활이며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거며 이래저래 바쁘잖아. 나 어차피 머리도 식힐 겸 옆집에 간 거였고 얘기해보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같더라고. 얘기가 잘 통해? 둘이 얘기 잘 통할 게 뭐가 있는데? 어머, 당신 질투하는 거야? 그냥 커피 마시고 옆집에 이사 언제 왔냐? 결혼 언제 했냐? 이 정도 얘기한 게 다야. 안 그래도 내가 소음 때문에 작업하는 거 민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조심하겠다더라고. 남편 쪽이 영 사이코라고 그러던데 너한테는 친절했나 보다? 얘기 나눠보니까 딱히 이상한 분 같지는 않던데? 당신은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옆집 여자분? 꼭 얘기 듣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본 것부터가 그래. 얼마 전에 시끄럽다고 조금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찾아가니 뭐라는 줄 알아? 뭘 자꾸 찾아오냐 언성 높이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부인분이랑 금슬 좋은 것 같던데 그쪽도 질투하는 거 아냐? 우리 남편 잘생겨서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걱정되기도 했을 테고. 내가 좀 걱정되는 얼굴이긴 하지? 그래봤자 지금은 내 남편이니까 어디 가서 얼굴 믿고 나대지 말기. 알겠지? 진짜 잘생긴 것도 괴롭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남자들의 적이 되고. 아님 당신이 뭐 오해할 만한 건덕지 준 건 아니고 옆집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들켰다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한번 경고 삼아 말하지만
당신 이제 유부남이야. 옛날에 나랑 연애할 때처럼 여기저기 시선 던지고 흘리고 다니면 죽는다? 결혼할 때부터 당신한테 남은 평생 충성하겠다고 이미 결심했거든. 믿어라 좀.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와 다른 여자 사이를 저울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걸리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어서야 간신히 용서받은 적이 있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별 이상한 수작은 안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번호 드렸었던 옆집 사람입니다. 남편분 문제로 좀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번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제 아내가 의존적인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거 하나라도 보이면 사람 고용해서 잡기도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혼자서 못할 정도로 생활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부인분이랑 결혼하신 거 보면 다른 장점이 많으신가 봐요. 괜히 아내 욕한다거나 칭찬 들으려고 말씀 꺼낸 게 아니라 남편분한테도 좀 주의를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아무래도 출장이며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까 아내 못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저번에 등기구 가는 거야 뭐 고마운 일인데 바퀴벌레 잡아달라 가구 옮겨달라 이런 걸로 자꾸 남편분 찾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분이 사람 좋으셔서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괜히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딱히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몰랐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 아내가 기분파에 술 들어가면 좀 해퍼지는 기질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편분께서 잘생기셨던데 서로 불편할 일 없게 미연에 조심하자는 거죠. 그 말씀은 제 남편이 그쪽 아내분이랑 바람이라도 난다는 뜻일까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벽간 소음은 더 조심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배려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옆집 사람 괜히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싶지 않아요. 옆집 남자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일을 좋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완전 의외였는데요. 와, 그 새끼 완전 미친놈이네. 내가 지 와이프랑 바람을 핀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었어. 단지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거였지. 그게 그 소리나 마찬가지 아냐? 안 그래도 다짜고짜 사람한테 언성 높일 때부터 이상했어. 이제 보니까 완전 의처증에 오지랖해 정신병자였구만. 다영 씨가 왜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다영 씨? 그게 누군데? 설마 옆집 여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 걸려와서 일부러 음악 틀어놓고 못 들었다. 그런다더라. 사람을 얼마나 시달리게 했으면 아내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그러겠냐?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고? 또 괜히 오해할까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옆집 여자분한테 소음 심하니까 제발 음악이라도 안 틀면 안 되겠냐 했거든? 그런데 음악 안 틀어놓고 댄스 연습하거나 집에 있으면 진동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래. 받으면 뭐 했냐 어디냐 혼자 있냐 따지고 들고 안 받으면 불쑥 들이닥치니까 거짓말한다고 의심 안 받으려면 음악 틀어놓고 있어야 한다잖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 다영 씨라고 했나? 옆집 여자분도 고생이 많으시네? 당신이 앞으로 더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겠는데? 됐어. 나 유부남이고 그쪽은 유부녀인데 뭘 다독이고 위로야. 함정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파면 내가 걸리겠냐? 그래도 유부남인 거 자각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당신 말하는 거 들으면 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슬아슬한 거 인식하고 앞으로 나한테 잘하자? 울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데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노리겠어. 하나 물어볼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알면서 뭘 물어? 당연히 짜장면이지. 근데 당신 짜장면 제일 좋아하면서 짬뽕도 사이드로 먹고 싶다면 맨날 짬짜면 시키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바람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결혼 전에 나랑 다른 여자 저울질할 때 봤었던 메시지 아직도 기억나거든? 친구들이 당신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제정신이냐 하니까 당신 뭐라 그랬어?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더 짜릿하다며. 결혼 전 총각일 때 얘기잖아. 당신 이렇게 자꾸 나 못 믿고 그럼 나 삐뚤어진다. 자꾸 날 나쁜 사람 취급하면 나도 정말 나쁜 사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이쁜 마누라한테 잘해서 인식 개선에 힘쓰도록. 알겠나, 남편? 난 얼굴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지금보다 더 잘하면 세상 다른 남편들한테 중재야.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게 밉상일까?
하여튼 옆집 여자랑 엮이는 거 당신도 주의는 해. 알겠지? 당신 일하는 거 지장 갈까봐 그러지. 내가 뭐 엮이려고 엮였나? 나 당분간은 옆집에서 음악 틀어도 괜찮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왜? 당신 집에서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니? 당분간 인터뷰며 이래저래 돌아다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집에 거의 없을 거야. 친정 근처 찾아갈 일도 있고 하니까 몇 주 정도는 당신 알아서 밥 잘 차려 먹고. 나도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바쁜 때라 집에 잘 못 들어가. 상사가 시켜놓은 업무에 출장에 정신없을 시즌이거든. 아빠한테 부탁해서 당신 일 좀 줄여달라 말해보게 할까? 에이, 낙하산인 것도 눈총 봤는데 장인어른 백 쓰면 어지간히 좋은 소리 듣겠다. 걱정 마시고 친정에 잘 다녀와. 나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집을 한동안 비울 일이 생기게 됐는데요. 친정에서 묵으며 일을 하려고 하니 바뀐 잠자리며 업무 환경이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날로부터 다시 벽간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다고 말을 했으니 알아서 조심하겠지 싶어 참아봤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도저히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죠. 옆집인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따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부부 생활하는 거에 뭐라 참견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나 저나 여러 번 양해를 구했었잖아요. 설마 남편 출장 간 거 알고 저만 있다 싶으니까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알아듣죠. 다짜고짜 서론 떼고 본론만 던지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뭘 드시길래 밤마다 이렇게 힘이 넘치시냐고요. 밤새도록 침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일하는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지만 당연히 잠자는 시간은 배려해 주시는 게 상식 아니냐고요. 네? 저 일주일째 출장 나와 있는데요? 그럼 옆집에서 나는 신음소리는 뭔데요? 네? 신음소리요? 설마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라도 났다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기보다는 조심해달라는 거죠. 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괜히 남의 가정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혹시 모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쩌면 남의 가정사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부인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요. 제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많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또 소리 들린다 싶을 때 말만 해주세요. 그때 구경 오실지 아닐지는 부인분 맘대로 하시고요. 자신의 아내와 바람난 것이 제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그럴듯하게 들려 옆집 남자의 계획에 동참했죠. 결국 신음소리가 들릴 때 냉큼 쳐들어간 옆집. 황망한 얼굴로 이불로 몸을 가린 남편과 옆집 여자. 옆집 부부가 중내산에 난리를 칠 동안 남편은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없었죠. 저는 남편을 버려둔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에서 나가라니? 그리고 이혼이라니?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이혼하고 해고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좋지 않아? 나한테 정말 이러면 안 돼.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헌신? 옆집 여자랑 바람난 게 헌신이니? 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야. 옆집 여자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음악으로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던데 이것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었잖아. 당연히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그럼 당신도 업무에 지장 안 받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키지 않은데 날 위해서 희생한 거다? 옆집 여자한테 침대에서 봉사한 거다? 그렇지. 난 정말 당신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난 당신 배려해준다고 일부러 소음 들리는 거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 배려는 이런 게 배려야, 인간아. 옆집이랑 바람나는 게 배려가 아니라. 덕분에 나도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당신이 나 버리면 나 정말 개털된다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 다닌 것도 경력되니까 해고만이라도 몇 개월만 참아주라.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렸던 내가 바보였지. 더 구차하게 매달려서 바닥 보이지 말고 이제 그냥 꺼져주라.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난 당신뿐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이혼을 당하고 없는 돈을 위자료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썩어 있으면 상판이 그럴듯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았죠. 옆집 여자 역시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돈을 토해내게 했는데요.
이를 도와준 옆집 남자의 소송 역시도 제가 자비로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옆집 남자 역시도 당신 없으면 안 된다며 매달리던 여자를 걷어찼고요. 현재 저는 벽간소음과 층간소음 없이 쾌적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개념 없는 사람을 주변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구나 싶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처증 끝판왕 남편의 며느리만 통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맘고생을 한때 했었어요. 현재는 이혼을 통해 시원하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이 길고 고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아요. 너 명절 때 보니까 옷이 영 야시시하더구나.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좀 단정히 하고 다닐 수 없겠니? 술집 여자라니 말씀이 너무 과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그이가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해서 입고 간 옷이었는데요. 어른들 앞에서 애초에 무릎까지 보이는 옷 입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다. 너 배울 만큼 배웠다면서 왜 모르니? 내가 하는 말을 자꾸 잔소리로 여기지 마라. 무슨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옷만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음식 먹는 거며 말하는 거며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어머님은. 너 바깥 집안에 시집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타서 그런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금수랑 다를 바 없지 않겠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어.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라는 게 바뀌는 법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옷도 맘대로 못 입고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통제받는 시집살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복 받은 거지. 암만 시대가 바뀌었어도 금수가 아닌 이상 되는 거 안 되는 건 정해져 있는 법이다. 양반 집안의 체면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럼 되겠니? 어머님, 양반 집안 자꾸 들먹이시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양반 집안 핏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알아서 하게 믿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 있는 빌딩이랑 지방의 빌딩이 같은 값이 아니잖니? 양반 집안이라고 해도 다 같은 양반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 꼭 새겨 듣거라. 여보, 어머님 좀 당신이 말려주면 안 돼? 맨날 양반 집안 들먹이면서 자꾸 날 통제하려고 드시니까 힘들다. 엄마가 당신 뭘 통제한다고 그래? 정말 통제했으면 우리 분가라도 시켜주셨겠어?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건데 당신이 모난 정처럼 삐져나온 건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당신도 다 들었잖아. 명절에 치마가 그게 뭐냐고 하는데 당신도 입는 거 괜찮다고 한 옷 아니냐고. 엄마 말 꼭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 옷 야시시하기는 했어. 나야 당신이 하도 그런 거 입고 싶어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나 학생 때도 그것보다는 치마 편하게 입고 다녔다. 뭐 대단한 양반 집안이라고 이렇게까지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너가 더 이해 안 가. 이제 바깥 집안에서 3년 정도 부딪혔으면 수긍할 때도 됐잖아. 옷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뭐 그렇게 못 골라 입어서 안달인데? 중요한 건 내가 입는 옷이 좋냐 아니냐가 아냐. 통제를 기본적으로 당하는 기분이 드냐 아니냐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해줘?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 말 잘했네.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신뢰를 안 하는데? 내가 바람을 피웠어 뭘 했어? 결혼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아줌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 안 하는 게 정답이지. 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다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꾸미고 다니는 게 다른 남자 꼬시려고 그런 거라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맨날 옷으로 고집 부리는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지. 하여튼 행실 조심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1시간마다 체크하는 거 30분으로 줄여줘. 당신 어디 가는지 누구랑 뭐 하는지 바짝 또 쪼아줘야 정신 차리지? 전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인 바람에 애정결핍이 심했었는데요.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3년 넘게 하며 시달리자 그제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게 됐던 계기는 남편의 지독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오늘 신나게 놀고 마시자고. 파리타임. 헐, 당신 이거 뭐야? 술집에서 지금 여자 끼고 노는 거야? 어이구, 우리 마누라 사진이 글로 갔나 보네?
오늘 술 마시랴 주무르랴 손이 바쁘더니 실수를 해버렸어.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술 마시면서 여자 불러놓고 왜 이렇게 뻔뻔해? 야, 원래 조선시대 양반들도 마누라 있고 그래도 술집 가고 그랬었어. 뭐 내가 바람을 폈냐 첩을 들였냐? 잘못을 했음 뭐 얼마나 했다고 따지고 들어 여편 내가? 어이가 없다, 정말. 평소에 나한테는 1시간마다 있는 곳 알리라면서 통제하던 거 기억 안 나? 이래놓고 본인은 여자들 마음대로 만나고 들켜도 뻔뻔하게 나온다 이거야? 에이씨, 이게 또 울 엄마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울 엄마가 남자는 원래 기운이 왕성해야 한다. 영웅은 호색이다. 이랬거든? 내가 회사 생활 잘하고 우리 집안 일으키려면 여자애도 능숙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핑계대는 거야? 평소 주장하던 양반집 수준이 고작 이거였어? 나도 엄마 때문에 많이 아픈 상처가 있다고. 엄마가 안 그랬으면 나도 이런 인간이 안 됐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뭘 했길래? 엄마가 하긴 뭘 했는데? 지금 당신이 말했잖아. 어머님이 안 그랬으면 당신도 안 그랬을 거라고. 대체 어머님이 뭘 하셨기에 당신이 이러냐고. 엄마가 나 우리 집안 기둥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더 조심해라. 알겠냐? 남편 상대로 눈빛부터 존경심을 깔란 말이야. 이거사. 술에 잔뜩 취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 저는 만취해 집에 돌아온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행여 나중에라도 남편이 맨정신에 문자를 확인하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직접 시어머니의 비밀이 뭔지 알아볼 요량으로요. 전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영 수상한 마음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이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요즘도 그년이랑 만난다며? 며느라기 알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사. 안 와. 엄마가 뭔 참견인데. 나 걔도 마누라도 둘 다 사랑한다고. 원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손주 낳기 바란다고 했지. 내가 언제 첩들이라고 했니? 몰라. 나는 걔 아니면 안 되니까 엄마도 하여튼 그런 줄 알아. 엄마도 잘만 바람 피고 다니면서 나는 왜 안 된다는 건데? 너랑 나랑 같냐, 이거사? 시대부터가 다르잖니, 시대부터가. 엄마가 어릴 때 바람 피고 아빠한테 들켜서 이혼한 애 만에 난리만 아니었어도 나도 더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었거든?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여자 밝히는 것도 다 엄마 탓인 거 알지? 이제 별걸 다 애미 탓하는구나. 걸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은 해뒀고. 애초에 걸릴 일을 안 만들어야지. 출장 갈 때마다 만나고 있어. 안 그래도 상간녀, 그녀는 너 여전히 부자인 줄 알고 있고? 나 개털인 거 알면 안 붙어 있지. 만약에 들키면 그때 생각할 일이고 집사람도 혹시 눈치챘다 싶으면 엄마가 잘 케어해줘. 며느라기 고집 부려대도 멍청하고 귀 얇은 거 훤히 보인다. 양반 집안 후손이니 능력되면 이첩 삼첩도 흠 아니라고 우겨대보마. 그러면 걔도 마지못해 이해하겠지. 난 그럼 엄마만 믿고 열심히 할게. 손주 꼭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 뜻이 그렇다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다. 제발 들키지만 마라. 대화를 통해 남편이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란 사람은 이걸 오히려 권장하고 덮어주겠다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죠.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혼 전 남편 이상으로 절 억압하던 시어머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퍼붓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봐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죠. 어머님, 저랑 쇼핑이나 가실래요?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이랑 오붓하게 둘이서 뭔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만해라. 네가 무슨 수작질 부리려는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 수작질이란요?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나 쇼핑으로 얼마 안 되는 호의 좀 베풀어서 점수 따겠다는 거잖니? 겸사겸사 짧고 야시시한 옷 내 허락하에 사서 입어보려는 거고. 너가 하는 수작질이 너무 훤히 보여서 시시할 정도다 얘.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난 일 없으니까 너 혼자 지지든지 볶든지 알아서 해라. 저도 어머님 며느리예요. 결혼하고 어떻게 한 번에 어울려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어려운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다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실 것도 없을 텐데요? 너랑 놀 시간은 없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수작질이야 수작질은.
기분 좋게 해서 뭔가 떠보려 했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니 이상한 마음이 들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는 걸까? 대체 뭘 하길래 옷 사주고 밥을 사주겠다는데도 길을 쓰고 피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나를 잡아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일 정도 따라다녔을 즈음 남편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님, 정말 큰일 났어요. 박가 집안 완전히 야단나게 생겼다고요.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냐? 그이 지금 바람나서 상간녀랑 여행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네? 상간녀랑 바람이 났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그럼? 옛날부터 양반 집안은 원래 이첩이 기본이었다. 요즘 세상에 바람 필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니니? 역시 우리 아들이 화이팅이 있어. 안 그러냐? 역시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뭐? 지금 뭐라고 그랬니? 그 애미? 미쳤니 너? 이 그지 같은 집안에 와서 별의별 해괴한 트집 잡히면서도 그러려니 했었다? 그놈의 체면이니 격식이니 따지는 집안이니 내가 배려해주자 생각했었다고. 근데 지들은 뒤로 바람피고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네?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어. 더러운 짓거리 어쩌고 하기 전에 증거는 있고? 증거 아버님한테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대기 어린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증거로 있으니까. 너 설마 사람 썼니? 이게 시애미한테 무슨 짓거리야?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시애미를 협박해? 단단히 미친 건 내로남불 끝판왕인 당신들이지. 끝까지 당당하신 것 같은데 아들이나 애미나 이혼당해도 그럴 수 있나 보자고. 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주렴. 사실은 내가 요즘 마음이 많이 공허해서 그랬다. 응? 알다시피 운우 애비가 좀 많이 무뚝뚝한 사람이잖니. 남 오시며 먹는 거며 말하는 거까지 통제하던 사람치고 인생 너무 추잡하더라. 그렇게 살지 마. 이 할망구야. 내가 받아들일 테니 제발 용서해 주렴, 아가. 응?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바람난 증거며 서로 비밀을 감춰주고 있었던 것까지 싸그리 다 일가친척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여건과 남편의 의처증도 묶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난 당신뿐인데 이혼을 꼭 해야겠어? 날 사랑해서 의처증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냥 사람이 모자란 거였어. 스스로부터가 쓰레기니까 남 의심한 건데 그런 줄도 내가 몰랐지. 이러지 말자.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그 여자는 정말 잠깐 즐긴 것뿐이야. 그 여자나 나한테나 개털이라는 것도 잘만 숨기고 살았더라. 앞으로 또 얼마나 숨기고 있는 게 드러날지 겁나서 당신이랑은 못 살아. 깨끗하게 갈라섰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여보, 엄마한테 그럼 사과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아빠한테 맞고 알아누우셨어. 지금 이혼하니 많이 난리인데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배려해줄 수 있잖아. 응? 당신이랑 어머님 덕에 하나 알게 된 게 있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는 배려도 베풀지 말자. 3년이나 들여 알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꼭 실천하고 살려고. 여보, 저는 그렇게 내로남불 모자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바쁘게 일을 하면서 시집살이 내내 받은 상처를 치유 중인데요. 사연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새로 시작할 제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 일을 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제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엄마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기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기 오늘 옷 입은 거 보니까 완전 예쁘더라. 친구들이 사진 보고 완전히 난리 났어. 오빠 좋다니까 나도 좋은데 그걸 또 뭘 보여주기까지 하고 그래. 승무원 취직 준비한다는 건 잘 돼가고 있고 내가 자기 지원해주고 받침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 영어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어렵네? 면접 스터디도 하고 있고 족보부터 해서 보고 또 보는 중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넌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이제 진도 좀 빼도 될 때 되지 않았을까?
자기랑 나랑 사귄 지 벌써 3주인데 초딩도 아니고 이제 뽀뽀는 좀 그렇다 싶어서. 미안. 나는 오빠라는 사람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서 그래. 오빠 충분히 나한테 매력있고 좋은 사람이니까 조바심 안 냈으면 좋겠어. 알지. 나 그냥 울자기가 너무 예뻐서 얘기해 본 거야. 조바심 전혀 안 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건 또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대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된 승무원 준비. 면접이 여러 차례 떨어지게 되자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더라고요. 당시 소개를 받았던 남자는 젊은 나이에도 머리가 휑하니 탈모가 오고 있었는데요. 인상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느낌이라 교제를 받아들이게 됐죠. 자기, 나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이제 곧 여름인데 수영복 같은 거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 승객들한테 이뻐 보이려면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 오빠, 내가 분명 소개팅 때 말했었지? 승무원이 자기 관리하고 좋은 인상 주려고 하는 건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내가 오빠 품평 받으려고 빡세게 관리하는 건 줄 알아?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지. 뭘 또 그렇게 받아들이냐? 어차피 승무원이나 연예인이나 비슷비슷한 거 아냐? 이럴 때 차라리 나 이용해서 매력 어필도 해보고 연습해두라는 건데 뭐가 나빠? 오빠가 SNS에 나랑 뽀뽀한 사진 멋대로 올린 거 봤거든? 사진도 몰래 찍더니 그걸 또 올리긴 왜 올려? 그건 그냥 우리가 연인 사이라고 만천하에 알리려고 그런 거지. 나랑 자기랑 대화 잘 통하고 이대로 무난하게 가면 당연히 결혼할 거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 아냐?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물론 오빠랑 나랑 만나면 대화 잘 통하는 것 같고 좋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우리 관계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건 좀 그래. 그럼 나도 하나만 묻자. 왜 나랑 사귀는 거 천천히 알리고 싶은 건데? 천천히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알리고 싶질 않아. 내가 확신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네? 엔조이? 뭐 그런 거야? 내 연애 스타일이 애초부터 이 사람이다. 확신이 들어도 그런 편이야. 누구랑 썸이네 연애네 이런 거 동네방네 떠들고 싶지가 않다고. 왜 이걸 이해 못해? 좋은 거 있으면 침 발라서 내 거라고 말해두고 싶은 건 다 같은 심리 아냐? 자기야말로 진짜 이상하다. 해외 유학도 갔다 왔었다며? 외국물 먹었다더니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외국물 먹은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거든? 이 문제로 더 떠들기 싫으니까 좋게 말할 때 사진 다 내려. 앞으로 멋대로 내 사진 찍지도 말고, 알겠어? 알았으니까 화 풀어라. 내가 다 잘못했어. 사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하는 남자친구. 따끔하게 지적을 해도 그 시간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듯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되풀이했죠. 그렇지만 아직은 좋아하는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스튜어디스로 취직하는 문제 때문에 심란하던 저를 지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음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던 중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자기 보는데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 어쩜 이렇게 참하냐면서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 좋게 봐주셨다니 고맙긴 한데 오빤 왜 부모님한테 거짓말했어? 나 스튜어디스 준비 중인데 왜 외국계 회사에 취직한다고 말을 해?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려는 거랑 얼추 결이 맞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이 좀 선비 집안이라서 스튜어디스 같은 직업은 안 좋게 보거든. 스튜어디스가 뭐가 어떻길래 안 좋게 보신대? 그게 거짓말까지 해야 할 정도야? 내가 그래도 아주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는 내가 하려는 일 제대로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이거 완전히 날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냐?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따지면 남들한테 우리 사이 떠벌리지 말라고 했던 자기가 더 심하지. 난 애초에 연애 스타일이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다고 남들이 물을 때 내가 남자친구 아니라고 대답한 적 있어? 오빠처럼 거짓말한 적 있냐고.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화 풀어라. 부모님도 내가 좋은 여자 만나길 바라고.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그래. 다음에 부모님 볼 때는 내가 뭐 준비하려는 건지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만약 반대하시면 난 오빠랑 사귀는 거 다시 생각해볼 거고.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우리 좀만 더 있으면 50일인데 기분 좋게 지내자. 응? 내가 이런 문제로 자기 예민한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나도 일 때문에 매일 바쁜 오빠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알지?
자기가 배려해준 덕분에 내가 일과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있는 거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나 계속 배려해주고 이뻐해줄 거지? 제가 화를 내거나 짜증스럽게 말해도 언제나 받아주는 남자친구. 젊은데도 머리가 벗겨지는 것이며 행동 거지가 비호감이라고 해도 조금씩은 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번에 나 또 놀러 오라고 하셨었던 거 기억나거든. 요즘에는 별말 없으셔? 딱히 별말이 없네. 그런데 자긴 내 부모님 불편하지 않아? 불편할 게 뭐 있어. 오빠 부모님인데. 그리고 오빠랑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보여놔야지. 참, 부모님한테는 나 스튜어디스 준비한다는 거 말해놨지? 응? 당연히 말해놨지. 그러니까 뭘 하셔? 설마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고 안 부르는 건가? 며느리 될 애가 외국어도 잘하고 인텔리한 일을 한다면서 두 분 다 엄청 좋아하시지. 그렇잖아도 자기랑 같이 근사한 곳에서 식사나 했으면 하시더라. 거봐, 오빠. 내가 뭘 했어? 뭐든 솔직한 게 최고지? 맞아, 솔직한 게 최고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자기랑 정말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거든. 이미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뭐 또 진지하니 많이야. 부담스럽게 왜 이래? 면접 때문에 바쁜 건 알겠는데 나랑 날 잡아서 여행 좀 다녀올까? 곧 다가올 100일 기념일 때 내가 맛있는 거 엄청 사줄게. 여행? 어디로 여행 갈 건데? 그냥 뭐 1박 2일로 섬 같은 데 가볼까 싶기도 하고. 기왕 여행 가는 거 배 정도는 타봐야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배 터진다고 해도 계속 사 먹일 건데? 절 볼 때마다 안달이 난 행동이 보여 귀엽게 생각하던 남자친구. 여행지의 펜션에 도착해 맛있는 문어구이며 회를 먹더니 체해서 골골거리기며 알아누워 있었죠. 약을 먹고 기절하듯 잠들어 있던 남자친구를 안쓰럽게 보고 있는데 문득 어머님이나 아버님에게 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뒤적거려 어머님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주고받은 모자의 대화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너 무슨 생각으로 걔랑 여행을 가겠다는 거냐? 이 엄만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당장 그년 전화번호 말해. 어서. 아니 엄마, 왜 아들 연애사에 자꾸 참견을 하셔? 스튜어디스인지 뭔지 그거 준비한다면서 외국 유학도 다녀왔다며? 이 남자 저 남자 많이도 만났을 텐데 그런 애랑 결혼을 하고 싶니? 나도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동안 들인 돈이 있는데 본전은 빼야 할 거 아냐? 너 그럼 걔랑 어디까지 갔어?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다 이거니? 몰라. 혼전 순결주의인지 아닌지 뭐 손잡고 뽀뽀하는 데만 한 세월 걸렸네. 하여튼 아들 연애는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스튜어디스 준비하면 보나마나 아니니? 얼굴 예쁘장하게 생겨서 남자 한둘 올렸겠어? 괜히 그런 거 건드렸다가 체할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라고요. 나도 스튜어디스나 하는 년이랑 어떻게 진지하게 해볼 생각 없으니까. 사람을 무슨 꽃뱀 취급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투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대응 역시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본전이니 뭐니 말을 하는 걸 보고 순식간에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저를 만나며 바쁘다 핑계를 대고 틈틈이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대면서 추근덕 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SNS며 메신저로 여자들한테 찔러대놓고선 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니였더니 잘도 거짓말을 했더군요. 전 잠든 남자친구의 얼굴에 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놀란 남자친구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진 채 집에 돌아갔죠. 너 우리 애한테 뭐라 했어? 뭐라고 했길래 애가 하루 종일 우울해하냐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 핸드폰 좀 몰래 봤다.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하는 수작질이 괘씸해서 연락했다. 수작질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딱 보니 우리 아들 상대로 혼전순결인지 뭔지 하면서 주판 튕기고 있나 본데. 그 수작질이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인다 이거야. 너처럼 몸막 굴리다가 능력 있는 남자 붙잡아서 결혼하려는 애들 한둘 본 줄 아니? 저희 헤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몸으로 또 순진한 우리 아들 유혹할 거 아니니? 덜컥 임신부터 해놓고 나중에 결혼하겠다. 뭐다 해도 난 절대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할 거라고요. 헤어졌다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병원 가서 너 처녀인 거 서류부터 떼오거라. 알았니?
어디 가서 굴러먹다 온 년한테 우리 귀한 아들 절대 못 준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댁내 귀한 아들한테 관심 없으니까 평생 부둥부둥 껴안고 잘 사시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이게 어디 시모될 사람한테 못돼 먹은 말버릇이야? 현실 파악도 안 되고 사람 말 알아듣는 것도 잘 못하는 모양이니까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전 고작 취준생이고 댁내 아들은 회사 다니니까 어지간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 나이에 벌써부터 머리 벗겨져.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냐. 인성이 좋지도 않아.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창피한 아들 아닐까요? 이게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너 정말 죽고 싶은 거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이런 막말을 하는 거냐? 이 못돼 먹은 년아. 댁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피차 모르는 형편이고 헤어질 마당인데 괜히 호구조사하지 맙시다. 남 파악하느라 짐 뺄 시간에 댁내 아들에 대해서나 잘 파악하시죠. 이게 남의 핸드폰을 멋대로 훔쳐봐? 이런 정신 나간 년을 봤나? 아줌마도 아들 핸드폰 몰래 봐놓고 뭐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오락가락 정신이 없으시네? 너 죽일 거니까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 당장 튀어오라고. 저 죽인다는데 잘도 가겠네요. 더 협박질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신고? 네,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길지 않은 연애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두 모자가 절 대하며 저질렀던 잘못에야 속 시원하게 되받아쳐준 느낌이었지만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이런 분한 마음을 동기 삼아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덕분에 운 좋게도 외국 항공사 취직해 일하게 됐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주위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격려가 되길 바라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속은 사람이 바보라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죠. 제가 결혼한 집안의 시어머니 역시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40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그 시모에게 제가 통쾌한 한 방을 날리게 된 일이 있어 오늘 이렇게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뭔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뜸을 들이고 그러니. 답답하니 무슨 일인지 얼른 말해보거라. 어머님 얼마 전에 놀러 오셨을 때 제 허락도 없이 물건 가지고 간 거 알게 돼서요. 폐물에도 손대시고 옷이며 시계며 이래저래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어머님께 꼭 전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네 옷이며 시계? 폐물? 그것들을 왜 가져가? 내가 딱히 쪼들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야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부터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니? 내가 안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을 범인 취급하고 있어? 남편이 저희 맞벌이라서 집에 있는 게 혼자 두기 걱정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집에 강아지 뭐 하는지 확인하고 목소리도 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머님이 저희 없을 때 들어오셔서 물건 챙겨가신 거 다 담겨 있네요. 혹시 왜 들고 가신 건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계 그거 오류난 거 아니니? 생사람을 잡아도 적당히 잡아야지.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추궁을 해대? 네가 형사니? 어머님, 저 법률 사무원으로만 벌써 3년 넘게 일했어요. 남편도 경찰 일하고 있어서 어깨너머로 듣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 없을 때 들어가서 물건 가져가시고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 없을 때 반찬이며 이래저래 챙겨주러 갔었던 기억이 있구나. 옷이며 폐물은 많이 낡았길래 수선해주려고 챙겨갔었던 거다. 이제 기억이 났구나, 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도둑 들었다 생각하고 신고하게 될 텐데. 그럼 인력 낭비잖아요.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충분히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꼭 알리도록 하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손버릇이 좋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모의 체면을 생각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 역시도 참아 넘어가줬죠. 다행스럽게도 제 조언을 받아들인 덕분인지 몰래 집에 찾아와 물건을 훔치는 일은 줄어들었는데요. 대신 다른 못된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얘야, 나 어떡하니? 내가 친구랑 놀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니? 친구도 나도 둘 다 돈이 없어서 낯선 곳에서 늙은이 둘이 굶어 죽게 생겼다. 친구분도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지갑 찾으면 돌려주신다고 하고 일단 친구분 걸로 해결을 하시죠. 애초에 내가 알아서 해결이 되는 거였으면 너한테 말을 했겠니? 나도 친구도 돈이 없으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니냐. 네, 그럼 어디인지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도 어플 키신 다음에 장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번잡해서 그런 거 키고 뭐 찍고 이런 거 못한다. 다 됐으니까 나한테 돈으로 보내도록 해라. 아니요, 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어머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어디쯤인지 말씀해주시고 조금만 쉬면 모시러 갈게요. 친구분이랑 같이 저녁 한 끼 해도 되고요. 여기가 강원도인데 오긴 어디로 온다는 거냐. 됐으니까 돈으로 보내라. 돈은 나중에 내가 갚을 테니까. 어머님, 돈 저한테 갚는다고 해놓고 빌려가신 것만 벌써 500만 원은 되는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니. 말만 걱정한다고 해놓고 네가 시애미 의심하고 있는 거 훤히 보인다. 왜? 설마 하니 시모인 내가 너 돈 뜯어먹고 입 싹 닫을까 봐 걱정되니? 당장 내일이라도 돈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질 말거라. 어머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정말 걱정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돈은 금방 붙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허구한 날 거짓말을 하면서 제 돈을 뜯어갔던 시어머니. 당연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저는 돈을 붙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없이 아빠의 손에 홀로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끔씩 보여주는 인정에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역시도 제가 돈을 붙이기만 하면 세상 둘도 없이 친절하게 저를 대하셨고요. 내가 오늘 너한테 돈 붙였으니까 확인해보거라. 그동안 빌린 돈 아주 깔끔하게 다 갚았지? 네, 어머님. 무슨 돈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돈을 다 주시고. 사실 전 그냥 어머님 용돈 삼아 드린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너 그동안 어머님 꼬박꼬박 단어만 갖다 붙였다 뿐이지 완전 사채업자 뺨치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악몽 꾸다가 너한테 돈 갚은 거 모르니? 에이, 어머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어머님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맘 상하셨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주겠다니 거절은 하지 않는다만 앞으로는 내가 뭐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따지지 좀 말거라. 돈 없는 상황에서 힘들 때 딸처럼 생각하는 네가 그러면 정말 심란하니까. 그런데 어머님, 궁금한 게 아버님도 돈 잘 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이한테 들으니 건물도 몇 채 있으시다던데 왜 이렇게 돈 쪼달릴 일이 많으세요? 원래 이씨 집안 남자들이 욕심이 드글드글이라 그런다. 나한테 경제권 맡겨놓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 불릴 텐데 날 못 믿고 그러잖니. 못나서 그런 거니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님이 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내가 또 재테크하면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다. 나중에 너도 관심 있으면 나한테 돈 맡겨보렴.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절 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살가워졌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 건 여전했지만 돈을 바로바로 갚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기만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있던데 설마 돈 보내주고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이 돈 빌려가시면 바로바로 갚으시고 잘해주시는데 옛날에야 내 돈 빌려가 놓고 안 갚고 그러셨지만 요즘에는 안 그러셔. 당신 왜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경제권 안 맡기는지 모르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달리 뭐 이유라도 있어 그런 거였어? 엄마,
옛날부터 남자든 도박이든 뭐 하나에 미치면 주변 안 돌아보고 횟가닥 눈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 에이, 친엄마 아니라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우리 신랑. 아무리 계모라도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해하실걸? 나도 엄마 어지간하면 정붙이고 좋게 좋게 말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이제까지 저절로 온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 아빠 건물 지금 세 채인가 되는데 엄마만 아니었어도 다섯 채는 됐을걸? 어머님이 그 정도셔? 거짓말로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필요하다 맨날 돈 뜯어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하고 어디 제비 같은 남자랑 바람핀 거더라. 그때 이혼하겠다는 거 울며불며 매달리고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아빠가 그나마 용서해 준 거고. 그렇구나. 그런데 옛날이랑은 다른 게 돈을 꼬박꼬박 잘 갚고 계신데? 만약에 도박에 진짜 뭐 바람이라도 나신 거라면 어떻게 그래? 그때 아빠가 엄마 친구분들한테 대신해서 돈 다 갚아주면서 탄식했던 수법이 있거든? 왜 사기꾼들이 실로에 싸울 때 자주 쓰는 수법 당신도 알잖아. 설마 돈 빌리고 갚으면서 점점 액수 늘리는 거? 여보, 나도 그런 범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어머님이잖아. 설마 어머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10년지기 고향 친구한테도 사기쳤던 사람이 엄마야. 내가 엄마 보기 괜히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같이 사는 아빠가 보살이지, 보살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어째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이런저런 핑계며 거짓말들로 제 돈을 뜯어갔던 것부터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가져간 것까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게 돈을 점점 많이 빌리고 계신 어머님이 또 도박이나 불륜과 같은 문제에 빠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요즘 어머님 하는 게 점점 걱정되기 시작하거든? 혹시 어머님이 우리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당신 교통 쪽이기는 해도 명색이 경찰이잖아. 경찰이면 경찰이지. 명색이 경찰은 뭐야. 엄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야. 괜히 엮어봤자 좋은 꼴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전처럼 도박이라든가 뭐 불륜 같은 문제 겪고 있는 거면 어쩌면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 다 떠나서 어머님 문제 심각해져서 전처럼 배상할 일 생기고 그러면 아버님 속도 상하시지 않겠어? 난 그냥 엄마가 사고한 건 터뜨려서 확 이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뭐가 됐건 오히려 당신처럼 생각하면 더더욱 파헤쳐봐야 하는 거 아냐? 아빠 잘 뵈러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 사는 걸로 바쁘잖아. 괜히 깠는데 큰 건 나와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솔직히 이혼했으면 쉽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빠 불쌍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게 걱정이었어. 아버님처럼 중후한 분은 또래 나이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어. 요즘에는 황혼 이혼, 황혼 재혼도 옛날처럼 드물지 않다더라. 몰라. 그럼 당신이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말해봐. 범죄 아닌 선에서라면야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됐어. 당신 미적지근한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어른이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셔. 시어머니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 이상 저는 용서하고 묻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도 남편에게는 엄마였고 아버님에게는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경악을 하기에 충분했었는데요. 몰래 시어머니를 따라다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람을 피는 것부터 저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뜯은 돈들을 상간남에게 갖다 바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쩌면 협박 때문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 저랑 간만에 술 한잔 하실래요? 어머님한테 제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싶어서요. 용돈 준다니 나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술은 내가 집에 사들고 갈까? 아니면 네가 집으로 올래? 아버님이며 남편이며 보는 눈도 있는데 어디 놀러가서 한잔해요, 어머님. 여자끼리 놀러 간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뭐 어쩌겠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예약 잡기만 해라. 나는 가서 먹을 음식 좀 미리 해두고 있으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손맛 좀 보겠네요. 그렇게 여행을 간 저와 시어머니. 술자리를 진탕 벌인 저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상간남에게 협박받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상간남과의 대화를 확인해 알게 된 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추악했는데요. 상간남과 오래전부터 바람을 펴왔었고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돈줄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를 완전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더군요.
조만간 제게 1억 정도 뜯어낼 예정이라며 희희낙낙 웃기까지 하면서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간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었다니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래기야. 나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라 지금 손이 떨리는구나.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 내 수술비가 1억이 든다지 뭐니? 1억이요? 그래, 수술 안 하면 죽는다잖니. 당장 1억 좀 빨리 보내다오. 응? 아버님이 저보다 돈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걸 왜 하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우 애비한테 말했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그래. 가뜩이나 요즘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인데 걱정 끼쳐서 되겠니? 잔말 말고 돈 당장 보내다오. 부탁이다. 가만히 보자 하니 사람 참 우습게 보이시나 봐요. 뜬금없는 얘기도 정도가 있지. 갑자기 수술비 1억을 달라 하시고 수술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으시는 건 어떨까요? 뭐? 너 시애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죽으라니, 이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아니, 댁은 어디서 배웠길래 대낮부터 남자랑 모텔에 가질 않나? 며느리한테 1억이나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데요? 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랑 뭘 어째? 저 배울 만큼 배웠고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 알면서 속아줬던 거지. 정말 멍청해서 속은 것도 아니고요. 진정하고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응? 그이나 아버님한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까발려야겠다 싶네요. 그동안 사람들 기만하시고 거짓말한 죗값 톡톡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잠깐만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빌게. 빌 테니까 용서해 주렴. 응?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던 시모. 저는 결국 가족들에게 시모의 바람이며 사기 행각을 죄다 까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일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시어머니를 내쫓으셨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뻥 차버리고 오랫동안 사람을 기만해왔으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죠. 사기꾼이나 다름없던 시모는 결국 상간남과 함께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파헤쳐보니 상간남과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부터 이래저래 저지른 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와 이혼하게 됐고 한동안은 많이도 적적해 보이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좋은 분을 만나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나니 세상에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연을 듣는 분들의 주위에도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 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그때 일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깨는데요. 언제쯤 이 화가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야,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가지? 괌이나 사이판 쪽으로 알아볼까? 자기 그런 곳 가고 싶어 했잖아.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 쪽은 비행 시간이 길지 않아? 비행 시간 짧은 동남아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자기 힘들어서 그래? 나 말고 우리 엄마 말야. 젊은 우리들은 비행 시간 길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장거리 비행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여름 휴가 계획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 여름 휴가. 우리 결혼하고 맞은 첫 휴가인데 엄마랑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따로 가려고 했어? 당연히 따로 갈 생각이었지. 결혼 후 첫 휴가 때 부모님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야. 우리 엄마도 따라갈 생각 없을 텐데. 내가 언제 장모님 모시고 가자고 했어?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지. 모시고 갈 거면 똑같이 모시고 가던가. 안 모실 거면 두 분 다 안 모시는 거지. 왜 한쪽만 차별해? 똑같은 부모님이잖아. 우리 엄마가 집 해줬잖아. 뭐라고? 신혼집 도움 주셨으니까 여름 휴가를 같이 가자는 뜻이야? 그래.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었잖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였으면 나는 어머님한테 집 안 받았어. 차라리 우리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잖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받은 건 맞잖아.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사는 건 나랑 안 맞아. 차라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이 집은 어머님께 돌려드리자. 우리 월세방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냥 우리 엄마가 집 준다 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 여름휴가 그게 뭐 대수라고 집까지 안 받겠다고 이 난리야. 답답하니까 그러지. 휴가는 당연히 우리 단둘이 가는 줄 알았단 말야. 우리 엄마가 너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올해 한 번만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건 상황 봐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름 휴가를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가 언제 계속 같이 간대?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확대 해석하냐? 괜히 말 꼬투리 잡으면서 시비 거는 그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다.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게 계속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이번 한 번으로 끝내겠다고 약속하면 나도 기꺼이 어머님이랑 같이 휴가 가는 거 동의할게. 그런데 계속 같이 가는 거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어머님이랑 같이 못 간다는 거지. 우리 둘만 해외로 휴가 다녀오고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던지. 그건 인정머리 없는 걸 넘어서서 상도덕도 없는 거지. 신혼집 구해준 우리 엄마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를 파네. 결혼하고 입 싹 닫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 내 뜻이 그런 게 아니란 건 자기도 잘 알잖아. 신혼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휴가를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평소에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자주 챙겨드리면 되는 거잖아. 휴가 같이 안 가면 우리 엄마 완전 화낼걸? 예전부터 결혼하면 아들 부부랑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소원인 분이셔서.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한 적 없잖아. 어머님이 그런 꿈이 있으셨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안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 됐다. 말을 말자. 그럼 가까운 일본은 괜찮지? 내가 우리 엄마 여권사본 보내줄 테니까 자기가 티켓팅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어머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은 더운 날씨에 지쳐서 짜증을 내셨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사항도 많으셨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저에게 미루었고, 그때의 그 여행은 제 인생 최악의 여행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가, 너네 집 비번 바꿨니? 네, 얼마 전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번도 바꿨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너네 집 왔는데 문이 안 열리잖니. 네? 그럼 그동안 저희 집 비번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니? 어머님 집이란요. 저랑 기원 씨가 사는 집이죠. 어머님께서 오시는 건 좋지만 적어도 저한테 말씀은 미리 해주셨어야죠. 네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으면 네가 이 집 사지 그랬니? 네? 집 줄 때는 넙죽 받아놓고 결혼하니까 마음이 변하디? 이 집 들어와서 사니까 네가 진짜 집주인 같고 그래?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오는 거 싫으면 네가 나가려무나. 저희 신혼집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랑 기원 씨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존중은 해주셔야죠. 존중은 개뿔. 내 아들이 사는 집이고 내가 사준 집인데 도대체 뭘 존중하라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살며 뭘 입고 사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당장 비밀번호나 불러. 저는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왜 나 몰래 어머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지, 어머님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신혼집 비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이사를 가자고, 우리 힘으로 신혼생활 시작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마치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가, 기원이 오늘 무슨 옷 입고 출근했니? 글쎄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러세요? 너는 결혼했다는 애가 정신머리가 그게 뭐니? 남편이 무슨 옷 입고 출근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기원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너는 지금 나랑 장난하니? 기원이한테 물어볼 거였으면 내가 왜 너한테 연락했겠어? 그럼 기원 씨 옷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기억하는지 못하는지가 궁금해서 연락하신 거였어요? 너는 요즘 뉴스도 안 보니?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 늘었다고 옷차림 주의하라는 말도 못 들었어? 뭐 입고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심하게 굴다가 우리 기원이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님, 기원 씨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요. 이런 날씨에 뭐 입고 나갈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원이가 폐렴 걸려 죽든 말든 관심이 없으시다? 그따위로 무관심하게 굴거면 기원이랑 결혼해서 내 집에서 사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기원 씨는 성인이에요. 본인이 뭐 입을지 정도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됐어.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다. 내일부터 우리 기원이 옆에서 잘 챙기도록 해.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 못하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본인이 해줬다는 이유로 저를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갑질보다 더 무서운 시댁 갑질 속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말라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댁, 나 단지 앞 상가에 있는 땡땡 부동산이에요. 원래 연락 받으시는 사모님이 오늘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세댁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부동산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세댁 옆집 사는 나연 엄마가 나랑 친구잖아. 내가 너무 급해서 세댁 번호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 집주인이 급하게 체크할 사항이 있어서 그 집에 들른다고 하네. 세댁 지금 집에 있으면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집주인이란요? 저한테 연락 잘못 주셨어요. 여기 집주인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세댁이 사는 그 집 월세잖아. 내가 계약해서 똑똑히 기억해요. 네? 이 집이 월세라고요?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계약하러 오셨고 여태까지는 그 분이랑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월세인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갑질을 했는데 이 집이 시어머니 소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집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 집은 월세라던데? 이게 사실이야? 뭐야, 부동산 아줌마가 그딴 소리를 해? 부동산 아줌마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럼 내가 가서 말씀드리고 오해를 바로 잡아야지. 아니, 그게 일단 엄마랑 다시 얘기해 볼게. 나는 당신한테 묻고 있는 거야. 이 집 매매야? 월세야? 그것만 대답해주면 된다고. 그게 곧 엄마가 매매할 생각이었거든. 그 전까지만 월세로 잠깐 사는 거고. 그럼 진짜 월세가 맞다는 거야? 도대체 월세는 누가 내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내시는 거야? 그 생활비 통장에서. 뭐라고? 그거 우리 노후자금으로 모으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일단은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지. 진짜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 캡처해서 보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뭘 그렇게까지 해? 내 말을 못 믿겠어? 못 믿겠으니까 당장 보내. 여기. 잠깐만, 이게 뭐야? 당신 생활비 통장에 돈 넣은 적 없어? 아니, 그게 결혼하고 나서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이 많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했어. 내 말 믿지? 야, 이 사기꾼아. 그럼 내 돈으로 이 집에 월세 내고 산 거잖아. 너는 그걸 다 알면서도 니네 엄마가 여태까지 나한테 갑질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나도 몰라. 자세한 건 엄마한테 물어봐. 자기한테는 월세인 거 비밀로 하라고 엄마가 시켰단 말이야. 너 니네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고 딱 기다려. 내가 먼저 대화할 거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매매가 아닌 월세였고 심지어 제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모는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를 이 집 하인처럼 부려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 아침은 차려줬니? 아니요, 뭐라고? 아니, 그럼 따뜻한 물 한 잔은 떠다 줬겠지? 아니요. 안 줬는데요. 너는 집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뭐니? 안 그래도 우리 기원이 요즘 비쩍비쩍 말라가는데. 어제는 내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라면으로 저녁 때웠다더라. 기원이 라면 먹을 때 김치는 챙겨준 거니? 글쎄요. 냉장고에 김치 있는데 손이 있으면 꺼내 먹었겠죠.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내가 사다 준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이는 중이고? 그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기원 씨가 알아서 챙겨 먹겠죠. 본인 몸이잖아요. 너 왜 이래?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거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이 미친 할망구야. 그렇게 아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으면 네가 데리고 살아. 나한테 종노릇 시키지 말고. 너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뭐야? 내가 구해준 집에서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것도 못 해줘? 그럼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데? 이 집 월세를 내가 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왜 없어? 뭐? 월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부동산 사장님께 다 들었어요. 이 집 어머님 소유가 아니라 월세라고요. 심지어 월세는 제가 내고 있던데요? 그런데 나한테 갑질을 하다니 제정신이세요? 아니 그 옆편네는 뭐 그딴 소리를 씨부리고 다녀? 월세 보증금은 정말 어머님 돈으로 낸 거 맞으세요? 은행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고 나중에 제 돈으로 갚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대출이나 내 돈이나 그게 그거지. 네, 이럴 줄 알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 당신이랑 당신 아들. 내가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이 결혼 끝이야, 끝. 잠깐만 아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됐거든요. 사과 필요 없어요. 이런 미친 집안하고는 하루 빨리 손절하는 게 정답이야. 정말 징글징글해. 월세집인 거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기원이가 너한테 잘했잖아. 기원이 얼굴 봐서라도 나 좀 용서해 주렴, 응? 우리 기원이 이혼남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싫은데 도대체 누굴 보고 누굴 용서하라는 건지. 제가 그동안 모르고 낸 월세 비용이랑 위자료 전부 받아낼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놔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제 정신 건강을 돌봐야 했고 아직도 완전히 그때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제가 이 상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딸 아이 셋을 기르고 있습니다. 40 넘게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는데요. 좋게 말하고 참아주면 알아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반대로 참아주는 쪽에 선을 넘고 호구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동서 역시도 그런 사람이라서 얼마 전에 크게 혼을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등려하셨다면서요? 많이 기대했을 텐데 어떡해요?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할 텐데. 애초에 아들 바라고 임신한 것도 아닌데 뭘. 딸이든 아들이든 잘 기르기만 하면 되지.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이런 걸로 뭐라 하시는 분들도 아니시고. 아니, 형님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지. 전부터 자꾸 혼자 깨어있는 척 하시는데 남자가 집안에는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막상 형님도 아쉬워하고 있으면서 왜 솔직하지 못하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첫째 딸 낳을 때도 그러더니 어쩜 동서는 둘째 딸 때도 이렇게 사람 속을 긁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아는 법사한테 가서 한번 굿하고 정성스럽게 빌면 다 해결될 거란 거죠. 좋은 게 있는데 형님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거 한 번만 딱 하면 만사가 형통인데 얼마나 갑갑해요? 기름 몸에 두르고 불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간섭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결국 점집 가라는 말이네? 동서가 말하는 점집 그거 대학 때 친구가 한다는 곳 맞지? 어머님도 점집 별로 휴엄 없다고 그러시던데 거길 왜 자꾸 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티는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신발이 아주 끝내주는 곳이거든요. 어머님이 뭘 모르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 한번 방문은 해볼 테니까 그럼 나중에 연락해줘. 대신 앞으로 이 문제로 2번 다시 나한테 간섭하거나 잔소리 말고. 지금 같은 태도면 곤란하다고요. 아무리 제 친구라고 해도 우습게 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락 짓자. 동서의 성화 때문에 방문하게 됐던 점집은 순 엉터리였습니다.
괜히 시간과 돈만 날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요. 형님, 어떠셨어요? 벌써부터 막 배에 아들 기운 들어차는 게 느껴지고 그러죠? 딱히 난 모르겠던데. 애초에 신발 좋다 뭐다 하는데 나 관련해서 맞춘 것도 하나도 없고. 맞춘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아주버님이 회사 다니다가 사업 시작한 것부터 해서 형님 지금 딸만 둘인 거 맞췄잖아요. 그거야 뭐 동서가 대충 귀띔을 한 눈치더만. 것 말고는 죄다 틀렸잖아.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어릴 때 이혼을 했다는 것부터 해서 뭐 나한테 이복 동생이 있어? 부모님 쪽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그러실 재력도 깜냥도 없으신 분들이고. 형님, 말씀을 참 섭섭하게 하시네요. 동서가 나 생각해준 건 알겠는데 말이 되는 소리가 그래도 몇 개는 있어야 믿지. 그럼 제가 사기꾼을 소개시켜줬다. 이거예요? 제 친구가 사기꾼이라 이거냐고요. 왜 또 그게 그렇게 이어져? 그리고 내가 점집 가서 기분 상하고 왔는데 틀린 말도 맞다 해야 하는 거야? 모르죠. 또 정말 숨겨놓은 재산이며 이복 동생이 있으신 건지도. 그런 거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동서,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 친구니까 편드는 건 좋은데 그것도 좀 납득이 가게끔 하라고.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의심스럽잖아. 의심스럽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막 서방님 욕할 때는 오히려 동참하면서 희희낙낙하던 게 동서야. 근데 친구가 욕먹으니까 이렇게 발끈하잖아. 남들이 보면 무슨 애인 아닌가 의심될 정도겠어. 남편이랑 친구랑 같아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좋은 뜻으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 건데 이런 얘기까지 듣고. 어이없었다니까 미안한데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아줘. 앞으로는 이 문제로 더 나한테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동서 의심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알지? 내가 화장실 잠시 다녀왔는데 동서랑 그 법사라는 친구랑 서로 껴안고 있었잖아. 벌써 다 해명한 문제 아닌가요? 몸에 안 좋은 기운 품고 있는 거 신기로 풀어준 거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솔직히 이런 거 서방님한테 다 편하게 말할 수 있어? 당연하죠.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숨기겠어요? 막말로 정말 그 친구랑 바람이라도 났다 치면 형님 데리고 와놓고 그러겠냐고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자는 말이야. 나야 남편이랑 연애하다 결혼했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중매로 결혼한 거잖아. 중매로 결혼하는 게 또 뭐가 문젠데요? 이제는 진짜 별걸 다 트집이시네. 서방님하고 결혼할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반대한 이유 알고 있잖아? 동서 젊을 때 사치해서 빚 많았고 그 돈 다 서방님이 갚아주겠다니까 화내셨던 거. 알아요, 알아. 무슨 사고를 우려도 정도가 있지. 언제까지 그 얘기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동서도 나 딸 낳는 문제로 얘기 그만하라고. 좋은 말도 적당히 해야 받아들이지. 이런 화만 날 뿐이야. 형님이 돈 없어서 쪼달리고 싸구려 물건만 쓰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아들 낳아서 어머님한테도 이쁨 받고 제가 힘 좀 실어주겠다는데 대체 왜 거부하세요? 사람이 암만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궁핍하면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검소하게 쓰는 걸 싸잡아 싸구려 취급하는 동서 마음부터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럼 제가 싸구려 인간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동서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앞으로 그 그지 같은 인생 계속 사시도록 그냥 내버려 둘게요. 절대 안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동서에게 더 예민하게 굴었던 건 딸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준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법사라는 남자와 사귀기라도 했던 사이인 것처럼 지나치게 친밀한 게 마음에 걸렸죠. 이를 신경 써서 주의를 줬을 뿐인데 이날부터 동서는 절 원수대하듯 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가야, 민주가 백일장에서 상 탔다며? 우리 집안에 이러다 대문호가 하나 나오려나 보다. 민주가 책 읽는 걸 좋아하더니 쓰는 것도 잘 하나 봐요. 다 그이랑 어머님, 아버님 핏줄 이어받은 덕분이죠 뭐. 그렇게 금칠해주니까 내가 다 민망하다. 네가 애 교육을 잘 시킨 덕분인데 뭘 겸손이니. 하여튼 간에 집안의 경사다. 경사. 내가 돈 붙일 테니까 민주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이쁜 거 입혀주거라. 알겠니?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없나요? 너는 뭐? 넌 아직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니. 저도 곧 애 가질 거예요. 서운하게 형님이랑 저랑 차별하지 마세요. 너 지금 차별이라고 했니?
너 시집 올 때야 내가 반대하면서 모진 말 적잖이 했던 건 인정하마. 그런데 너 시집 오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한마디 한 적 없어. 오히려 일부러 더 챙겨주면 챙겼지. 말이나 행동은 안 그런 척해도 형님이랑 저 차별하시는 거 다 보이거든요. 동서, 어머님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애 못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저격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야 애들 다 천재고 영재죠. 나중에 커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시집 올 때부터 집안에 소음을 일으키더니 이젠 아예 난장판을 만드는구나. 첫째야,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니? 두고 보세요. 꼭 아들 낳을 테니까요. 말은 괜찮은 것처럼 해도 어머님이 아들 바라시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 앞에서까지 할 말 못할 말 분간이 없는 동서.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벼르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임신을 하게 됐죠. 시일이 흘러 출산을 앞둔 시점에 아들이라는 소식을 알려왔고요. 어머어머 형님. 제가 먼저 아들 가지게 됐네요. 이걸 죄송해서 어떡해요?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집안에 남자 생긴 거지 뭐. 형님이랑 다르게 어머님은 아주 많이 좋아해 주시던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둘 다 말은 안 하셨어도 아들 갖고 싶었는지 막 선물에 용돈에 난리더라고요. 완전 집안 뿌리까지 다 물려줄 기세던데. 이제 형님 어떡하면 좋아요? 애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유산은 공평하게 물려주신다고 한 거 동서도 들었잖아. 왜 아들 갖는 걸로 나한테 경쟁심을 품는 건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내내 그렇게 인생을 싸구려로 사시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좋은 거 추천해줘도 무시하다가 쪽박 차는 거라고요. 동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네. 어머님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 못 차려? 그 어머님이 이제 제 편이라고요, 형님. 형님이나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제가 동서로서 진심으로 충고드리는 거니까요. 적당히 해 동서. 나 정말 화나려고 그래. 그럼 우리 아들 사진 보시고 화 푸세요. 동서 닮아서 그런지 되게 밉상이네. 서방님은 하나도 안 닮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들 저 말고 그 입 빼박이라면서 난리인데. 눈도 싸구려신가? 신기하네. 어디서 꼭 얼굴을 본 것만 같단 말이지.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적당히 하세요. 질투도 도를 넘으면 추해 보여요. 동서는 아들을 낳고는 콧대가 하늘을 찌를 수준이 됐죠. 어머님과 아버님도 제 앞에서는 티 안 내려고 해도 손녀보다 손자를 더 이뻐하시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동서의 말처럼 유산 같은 문제를 시부모님께서 차별 두실 분은 아니시기에 조금 서운하기는 해도 그러려니 할 때였습니다. 저는 동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집안에 겹경사가 생기려나 보다. 얼마 전에 내가 수컷 호랑이 꿈을 꿨는데 그게 딱 내 태몽 아닌가 싶고 그래. 안 그래도 그이가 이번에는 아들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지만요. 그래, 우리 귀여운 손녀들 생각하면 딸 더 생겨도 나도 괜찮을 것 같구나. 이미 둘째 애기가 아들 가지기도 했으니까 소원 풀기도 한 셈이고. 내 시애비야 뭐 워낙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남자니 뭐니 해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아버님이 손주 바라시나 봐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더 크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구나. 내 시애비가 아들 낳는데 좋은 약이라면서 한약 잔뜩 지어놓기도 했다. 나중에 택배로 붙일 테니 꼬박꼬박 챙겨 먹거라. 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할 건 또 뭐 있니? 괜히 너 부담스럽게 이러는 거 보면 아주 속이 터질 지경이다. 사실 나도 상관없다고 말은 했지만 네가 아들 낳아서 둘째 애기 콧대 좀 눌러줬으면 싶기도 하구나. 어머님의 격려에 힘입어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저. 하지만 그런 희망과 별개로 출산하게 된 것은 이쁜 딸 아이였어요. 역시 동서의 말대로 굿이라도 드렸어야 했나 생각하며 동서의 아이 사진을 보고 있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서방님과 동서의 자식인 아이의 모습에서 한 번 봤을 뿐인 법사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법사와 동서가 껴안고 있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더군요. 안녕하세요, 법사님. 일전에 동서 소개로 뵀었던 사람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동서랑 대체 무슨 사이신 건가요? 속세의 인연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팔자가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답이겠지요.
저한테 그런 말 해봤자 안 통하고요. 왜 동서 애가 법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는지나 해명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동서의 얼굴이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는 말이야. 둘이 껴안고 있던 것부터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 애를 낳았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니 이런 정신 나간 년이 나한테까지 이걸 숨겼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도 몰랐던 거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열받죠. 나랑 결혼하자고 할 때 돈 많은 놈한테 가더니 이젠 내 애까지 가로챌 줄은 몰랐네요. 화를 내는 법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와 법사가 오랫동안 불륜관계였던 것부터 법사가 전 남친이었던 것 등도 알 수 있었죠.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동서를 가만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폭로에 앞서 동서의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동서, 나랑 잠깐 얘기 좀 가능할까? 이때까지 나한테 잘못했던 거 사과 좀 해줬으면 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래, 형님? 언젠 나보고 싸구려 인간이라면서요? 싸구려 인간 사과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그 싸구려 인간 사과라도 들어야 내가 동서한테 좀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저보다 더 싸구려인 형님이 좋게 대하건 말건 그딴 거 전 관심 없고요. 어떻게 하면 딸 안 낳을까나 신경 쓰세요. 어쩜 형님은 자궁도 싸구려라 그런지 낳는 족족 딸이래요? 아주버님도 아들 낳고 싶으실 텐데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다른 남자 자식 낳는 것보다야 덜 불쌍하지 않을까? 네? 그게 뭔 소리래요? 뜬금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동서 아들 말이야. 동서 전남친이랑 아주 판박이던데? 서방님 불쌍해서 어떡해. 형님?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생사람 잡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줬는데 알리지도 않고 복채도 안 줘서 그런가 완전 뿔나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털어놓더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제발 어머님한테는. 아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네? 그동안 나한테 싸구려라고 자주 놀렸었잖아. 싸구려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보여줄까 싶어. 제발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유산도 형님 다 가지세요. 네? 내가 말 안 한다고 동서 전남친이 가만히 있을까 싶네. 시간은 내가 좀 줄 테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 알았지? 며칠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않고 제게 찾아와 매달리던 동서. 저는 볼 때마다 스스로 털어놓으라 말했지만 말을 통 들어먹지 않더군요. 그냥 제가 폭로를 해야겠구나. 결심을 할 때 동서가 가진 폭탄은 알아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친인 법사가 시어머니의 회감년에 쳐들어와 이를 모조리 밝히고 말았고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결국 아들 낳은 것만 믿고 제게 까불던 동서는 이혼을 당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전 남친에게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쪽에서도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야 서방님도 마음의 진정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등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니다. 동서였던 여자는 한동안은 계속 집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동안 저를 비롯해 집안에 저지른 죗값이 워낙에 막대하기에 앞으로도 절대 용서해주거나 변호해줄 마음이 없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